안녕하세요. 디지털 데일리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티맥스 클라우드 온라인 세미나 사회를 맡은 신재인입니다. 2022년 금융산업은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면적 도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의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 IT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과 또 요건들이 많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티맥스 그룹과 인텔 코리아가 IT 시스템을 구축할 때 흔히 고객사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 전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기술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또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금융권 분석 플랫폼을 위한 가상화 도입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중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창을 통해 달아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보내드리고 있고요. 웨비나에 사전 등록하시고 설문조사 참여까지 완성해주신 150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또 웨비나 종료 후에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 중 3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갤럭시 버즈2 보내드린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티맥스 클라우드 남민웅 대표이사님께서 금융권 IT 인프라의 세대 교체와 또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맥스 클라우드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남민웅입니다. 그동안 IT 인프라 및 플랫폼에 대한 기술의 진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이제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는데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빗으로 구축할 것인가, 퍼블릭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이터 통합 측면에서 가상화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통합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복잡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티맥스 그룹에서는 금융권의 비즈니스 및 시스템이 시장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가장 복잡하다는 금융 업무에서 레거시 시스템 관점에서의 페인 포인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빅블러라 하면 빠른 비즈니스 변화로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화가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소비자의 역할, 기업의 관심사,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산업 장벽, 경쟁 범위, 이 6가지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이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빠른 금융 서비스를 출시해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고 운영하기 위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스케일업에 중점을 두었던 온프리미스 시스템에서 스케일 아웃을 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로 변화되고 이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하기 위해 컨테이너 중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권 레거시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금융 시스템은 강력한 보안이 요구되고 데이터의 높은 정합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대용량 트랜잭션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고성능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산업군보다도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려면 보안 요건이 강화되어야 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확장성, 고가용성, 성능을 고려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검증해야 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의, 그리고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의 혁신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검토 및 금융권 거버넌스 적용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OS,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대변되는 레거시 시스템을 여러 클라우드 시스템들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통합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표준 기술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하여 데브옵스 표준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션 크리티컬한 금융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오픈소스 종류는 너무나 많은데 이 많은 기술을 검증하고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할지 선별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지원할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런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최강의 기업 티맥스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시고 어려움에 당면하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민웅 대표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티맥스 클라우드 김현우 상무님께서 금융권 IT 시스템 매니지먼트 효율 극대화를 위한 티맥스 클라우드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맥스 클라우드 김현우입니다. 금융 IT 시스템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티맥스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IT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그리고 고객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티맥스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사 일반적으로 고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대한 그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고객사만의 IT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네들의 그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 차별화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IT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땐 인프라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랭귀지, 이 환경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실제 고객 관점에서 이런 방대한 IT 기술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술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을 했을 때 고객사만이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한 요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수도 필요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잘 하시더라도 실제 그 이후에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 고객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것은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합쳐서 결국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크게 오픈소스 플랫폼과 상용 기술에 대한 플랫폼,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해당되는 플랫폼 기술에 대한 운영에 대한 책임도 또한 고객사가 갖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용 같은 경우는 벤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벤더사에서 빠른 패치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원이 되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 즉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관점에 있어서 개발자들의 좀 뭔가 디펜던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그 플랫폼 기술들을 바라봤을 때, 뭐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소스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오픈소스 종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소스코드 레벨로 분석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즉, 과거에 메인프레임 같이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통으로 블랙박스 형태로 제공됐었던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인프라 쪽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이 플랫폼 기술들이 크게 그 컴퓨터를 가상화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상화하기 위한 기술, 스토리지를 가상화하기 위한 이 기술들을 이제 크게 인프라 영역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까지도 인프라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위에 실제 이 플랫폼 레이어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미드레어 DB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 그리고 운영하기 위한 환경,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요소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당연히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실제 이러한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이 매니지먼트 기술이 필요하죠. 좀 더 이 데브옵스 쪽, 데브섹옵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또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사용이 됩니다. 인프라에 대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플랫폼에 대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예외 없이 전부 다 이 소스 코드는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일로 관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실제 통합적인 이 시스템 관점의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뭐 비단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뭔가 티맥스 클라우드 어떤 특정 벤더사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미래는 클라우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발이나 운영에 대한 플랫폼적인 그런 기술에 대한 가치 전달을 가속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빠르고 그리고 빠르게 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간 주기는 뭐 3개월 이내로 줄이고 싶다라고 요구사항들을 많이 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3개월 이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에는 몇몇 굉장히 적은 수밖에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데브옵스의 가장 큰 매력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속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고 봤을 때, 아직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이나 이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티맥스의 이 슈퍼 ITA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슈퍼 ITAM에 대한 플레임을 보시게 되면 슈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올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결국 IT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운영,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 스택을 총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는 아키텍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프라 관점에서는 보안부터 실제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기술들, 그리고 개발자 관점에서는 기획부터 릴리즈까지 이 전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을 하는 그런 스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RDBMS에 저장을 함으로써 IT 개발부터 운영에 필요로 하는 모든 환경을, 아키텍처를 기존의 환경하고는 차별화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뒤쪽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텍처입니다. 지금 아키텍처에 대한 특징으로 엔드-투-엔드 매니지먼트,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특화된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그리고 스스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로 비용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최소화된 환경으로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고, 다섯 번째로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한 쉬운 서비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즉 개발자, 여기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시스템 운영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개발자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클립스 기반이 됐건, 과거의 레거시 환경에서는 이클립스 기반의 그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고 테스트하고 운영기에 해당되는 바이너리를 디플로이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아키텍처에 따라가면, 저희 TMX 클라우드의 슈퍼 ITAM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클라이언트 단에서 만들긴 하지만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AST라고 하는 컴파일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서버 사이드에 있는 소스 코드 DB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소위 알고 계시는 이 오픈소스 미드레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까지도 DB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이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빌드, 패키징, 그리고 디플로이먼트까지 이 자동화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이 런타임 환경을 자동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A콜이라고 하는 모듈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이 시스템 로그나 아니면 다양한 이 지식 DB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한테, 사용자라고 하면 개발자나 운영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이슈나 아니면 새로운 지식에 대한 난리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슈퍼 ITAM의 클라이언트는 이 개발자와 운영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 개발자 같은 경우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획부터 설계, 개발, 테스트, 릴리즈까지 이 개발 주기에 대한 풀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지원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 각각의 영역별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보안 요소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자 관점입니다. 이제 운영자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매니지먼트하는 운영자도 있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분도 존재를 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분도 존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TMX 클라우드 슈퍼 ITAM 같은 경우는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 수직적인 이 통합에 대한 매니지먼트 환경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통합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차별화입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 IDC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고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보안 솔루션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셨을 겁니다. 그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안 CC 인증도 받고 해서 이제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기반 하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 TMX 클라우드의 그 보안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런 개별적인 솔루션 영역으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단말부터, 그리고 서버 사이드 안에 데브섹옵스 영역,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보안 영역을 전부 마스터 워커라고 하는 이 동일한 아키텍처 구조로 지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플랫폼 기반 셀프 매니지먼트를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실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실 때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해당되는 그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한 벤더의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해서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하다라고 하면 패치 같은 것도 제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저희 A콜이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발자들 또는 운영자한테 장애에 대한 원인 그리고 분석 내용을 1차 대응할 수 있는 이 서비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런타임에서 발생된 이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로그를 슈퍼 ITAM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이후에 1차적으로 뭔가 정적인 데이터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KDB를 통해서 매뉴얼 또는 플랫폼에 대한 기술 자료, 트러블 슈팅에 대한 지식 정보를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실제 런타임에서 발생되는 그런 다양한 장애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슈퍼 깃이라고 하는 DB 안에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소스 코드까지 저장되어 있는 이 깃과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되는 그 CMDB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 로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런타임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분석 및 조치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비용 최소화된 부분인데요. 실제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실제 웹 환경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경우 이 개발자의 수만큼 랭귀지 서버가 서버 사이드에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 랭귀지 서버를 통해서 생산된 다양한 이 코드들이 파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파일에 대한 보안도 또 보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보안 솔루션을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저희 이제 투비 슈퍼 ITAM에서는 실제 이 개발자들이 생산해내는 이런 코드들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서버에 대한 인스턴스 수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코드들도 전부 다 슈퍼깃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뭔가 장애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화까지도 지원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인데요. TMX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크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이 두 개를 합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에 대한 다운타임도 고려가 돼야 되고, 실제 이 마이그레이션을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서비스 또한 경쟁력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될 거고요. 실제 이제 온프레미스 시스템 구조에서 크게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하면 DBMS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미들 영역에 해당되는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저희 슈퍼깃에 저장할 수 있고, 이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서 클라우드 소스로 자동 변환을 하고, 그리고 이 자동 변환된 소스를 실제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과 결합을 시켜서 실제 런타임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DB에서 DB를 먼저 생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레거시의 데이터를 실제 2B의 DBMS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TMX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결국 금융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금융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선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선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 가상화 기술로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이 통합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분석된 내용을 실제 엔드 유저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 미들에 대한 가상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가상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저희 슈퍼
ITAM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서버 사이드에 대한 아키텍처를 저희 TMX 클라우드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풀스택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기반으로 기술 기반으로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를 차별화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TMX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Y 클라우드라는 관점보다는 이 how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TMX 클라우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슈퍼 ITAM이라고 하는 이 매니지먼트 플랫폼으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한 환경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TMX 클라우드가 좋은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우 상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TMX 티베로 조현철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티베로 as a Service,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티베로 사용법을 주제로 발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MX 티베로의 조현철 팀장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수많은 시스템과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DBMS 부분에서 저희 TMX 티베로사의 티베로가 여러 CSP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티베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클라우드 시장 현황과 CSP의 티베로 등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티베로의 특화 기술인 TAC 이중화 구조에 대한 설명과 일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TAC 구현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CSP에서 티베로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트너 자료에 의하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DBMS 시장은 연평균 31%로 고성장하고 있고 2025년에는 1조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정부 또한 2025년까지 정부의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대상 기관의 수가 1261개, 정보 시스템 수가 1만 5천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에 이어서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발표된 IDC 자료에 따르면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MS 애저, 게이트 클라우드, SAP 등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인 니아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도 네이버 클라우드나 NHN, 가비아, KT, 카카오 등의 다양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CSP 간 클라우드 경쟁이 심화되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기술력과 경쟁력은 더욱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저희 TMX의 티베로는 자사 클라우드인 TMX 클라우드와 글로벌 CSP인 AWS를 포함해 다양한 CSP에 티베로 서비스를 등록해서 서비스 중입니다. 단일 싱글 구성은 대부분의 CSP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AWS 같은 CSP에서는 이중화 구성인 TAC나 TSC 같은 서비스도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TAC 이중화 서비스는 KT에도 곧 상품 출시 예정입니다. 이중화 구성은 NCP나 그 외의 CSP들과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많은 CSP들에서 티베로 싱글과 이중화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티베로는 많은 CSP들과 협력하여 티베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티베로의 액티브 클러스터 이중화 구성인 TAC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고 일부 CSP에서 TAC 구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AC는 공유 디스크 기반의 액티브 클러스터 기술입니다.
모든 DB 노드가 액티브 상태로 운영되며 한쪽 노드 장애 시에 DB 클러스터에 의해 노드 간 자동 페일오버를 통하여 최고의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노드 간 캐시 공유와 페일오버 기능 등을 제공하여 시스템 확장 필요 시에 서버를 추가하여 수평적 확장이 가능한 구성입니다. 최고의 고가용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기간계 중요 시스템의 대부분이 기존의 오라클 RAC나 티베로, TAC 같은 액티브 클러스터 구조로 DB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TAC는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많이 구성되어 왔으며 고객의 업무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되면서 TAC 이중화 구성을 클라우드에서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TAC 아키텍처를 클라우드에 적용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TAC를 구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DBMS에서 액티브 클러스터링 기술을 제공해야 되고 인프라적으로 TAC 서버와 스토리지를 위한 전용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공유 스토리지 제공이 필요한 등 고도의 인프라 기술 지원이 필요한 기술 종합 선물 세트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TAC를 구성하기 위해 전용 네트워크, 공유 스토리지 등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TAC를 위한 별도의 인프라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00개가 넘는 TAC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공유와 가상화가 기본인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TAC를 구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TAC 구성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과 공유 스토리지 구성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CSP에서는 티베로와 수많은 협의와 테스트를 통해 TAC 구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셨고 티베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TAC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마켓플레이스에 오픈한 AWS의 TAC 서비스입니다. 하나의 가용 영역 안에 아마존 EBS를 공유 디스크로 사용하고 2개의 티베로 인스턴스를 액티브 상태로 기동하여 TAC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코드형 인프라 구현 서비스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하여 구성이 제공되는 티베로 서비스입니다. TAC 상품화를 위해 온프레미스와 대비하여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기존 온프레미스와 대비하여 유사한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TAC는 현재 AWS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TAC 구성 사례는 KT 클라우드의 사례입니다. 올해 3Q 정도의 출시 예정으로 KT G클라우드 D1 존에서 제공 예정이며 TAC의 기본적인 요소인 공유 스토리지를 아이스카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상에서 구성하였고 각각의 네트워크 구간을 분리하여 병목으로 인한 TAC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KT 클라우드의 TAC 구성은 KT의 개발 플랫폼에 적용하여 테스트 완료하였고 온프레미스 환경과 유사한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CSP에서 티베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SP상에서 티베로를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CS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콘솔형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콘솔형은 CSP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하는 방식으로 CSP별로 구성 화면과 구성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CSP별로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코드형 인프라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드형 인프라 구성 방식은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템플릿을 미리 준비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라미터를 통해 입력을 받아 DB를 자동 생성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정형화된 코드 방식을 통해 인프라 생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고 자동화된 티베로 구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콘솔형과 코드형 모두 CSP 클라우드 포털에 접속해서 원하는 티베로 상품을 선택합니다. 콘솔형 같은 경우에는 각 CSP에서 제공하는
GUI 메뉴에 따라 기본적인 설정을 진행하고 설정이 완료되면 티베로가 미리 제공한 자동 설치 스크립트가 수행이 되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티베로는 각 CSP별로 구매자가 원하는 구성을 선택한 후에 티베로가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게 CSP별, OS별 쉘 스크립트를 개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코드형 인프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선택 이후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을 미리 준비해둔 템플릿에 의해 구성하며 구매자는 파라미터의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값을 입력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티베로는 각 CSP들과 협력을 통해 콘솔형이나 코드형 모두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라 티베로를 기동할 리소스의 타입이 달라집니다. 컨테이너 방식의 TMX 클라우드나 쿠버네티스는 파드 형태로 리소스를 제공하고 AWS는 EC2라는 인스턴스를 제공하며 VM 형태로 제공하는 CSP들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방식의 클라우드인 경우는 티베로를 구현하기 위해 코드형 인프라 도구인 헬름 차트를 이용하고 AW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코드형 인프라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여 마켓플레이스에서 티베로를 구현합니다. VM 형태로 코드형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쉘 스크립트 방식으로 티베로 자동 배포를 위한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티베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티베로 인프라와 DBMS의 자동화된 배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SP별로 티베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AWS에서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티베로를 검색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베로 싱글 상품은 스탠다드와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구분되며 둘 중에 선택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IP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세부 정보를 입력 후에 티베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기동시킬 수 있습니다. AWS에서 서비스하는 티베로 TSC라는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의 이중화 구성은 AWS에서 제공하는 코드형 인프라 서비스 방식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티베로 TAC를 선택하고 구매를 진행하면 미리 준비된 템플릿에 의해 구성이 진행되며 구매자는 완료를 위한 몇 가지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TSC 구성이 완료됩니다. TSC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스탠바이 아키텍처 구성이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프라이머리 DB와 스탠바이 DB 인스턴스가 기동되고 장애 감지와 페일오버를 위한 옵저버 인스턴스도 같이 기동됩니다. 이런 이중화 구성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코드형 인프라 구성 서비스에 의해 자동화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AWS에서 티베로 TAC를 구성하는 것도 TSC 이중화 구성과 유사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티베로 TAC를 선택한 후에 구성을 미리 진행하면 미리 준비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에 의해 구성이 진행되고 구매자는 몇 가지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TAC가 자동 구성됩니다. TAC는 액티브 이중화 구성이기 때문에 1, 2번 노드의 티베로 인스턴스가 액티브 상태로 기동되고 외부에서 TAC에 접속하기 위한 베스천이란 인스턴스도 같이 기동되게 됩니다. KT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포털의 상품 메뉴에서 티베로를 구매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에 디스크 생성, 네트워크 설정 등의 과정을 통해 티베로 서버가 생성됩니다. 서버 생성 후에는 티베로에서 가이드하는 절차에 따라 DB 생성을 진행하고 티베로를 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NCP와 같은 다른 CSP에서도 티베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CSP 같은 경우에는 TMI라고 하는 티베로 머신 이미지를 티베로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위한 쉘 스크립트와 함께 CSP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CSP는 티베로에서 제공하는 TMI와 설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티베로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NHN, 카카오,
가비와 같은 다양한 CSP 환경에서 티베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SP의 환경에 따라서 자동, 수동 방식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클라우드에 맞는 가격, 기술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DB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CSP와 함께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CSP 환경에서 티베로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레퍼런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롯 손해보험은 MS 애저 클라우드 기반의 계정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 중이고 DB로는 저희 티베로를 구축해서 사용 중이십니다. 핵심 업무 포함해서 전체 업무에 티베로 DB를 사용 중이시고 서드파티 솔루션을 이용한 티베로 HA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 중이십니다. DR센터로 데이터 동기화도 티베로사의 CDC 제품인 프로싱크를 이용하여 동기화를 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탄력적 운영체계를 구축하셨고 IT 투자 비용을 절감하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CSP의 티베로 구축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베로는 현재 설치, 배포 자동화의 범위를 넘어서 디바스 구현을 통해 운영관리 영역까지 총체적인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싱글 DB뿐만 아니라 고가용성,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고 자동화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DBMS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티베로 사용하기 세션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티베로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현철 팀장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금융권 분석 플랫폼을 위한 가상화 도입 전략과 사례를 팀엑스 BI 김선영 상무님께서 발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엑스 BI의 김선영입니다. 가상화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하이퍼데이터의 기획과 총괄, 그다음에 컨설팅, 도입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금융권 분석 플랫폼을 위한 가상화 도입 전략과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글로벌 기술 동향입니다. 가트너의 데이터 패블릭, 디시전 인텔리전스와 딜로이트의 데이터 쉐어링 메이드 이지에서는 데이터의 융복합 분석과 활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IDC에서는 직접 데이터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데이터 기반의 기술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DC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한계입니다. 실제 원본 데이터는 15%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의 85%의 데이터는 ETL, CDC, 스냅샷, MQ, API 등 복제나 이동을 위해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계정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 실시간, 준실시간, 배치 등의 정보계로 이관이 필요하며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종합성을 맞추기 위한 검증도 필수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체 시간 중에 순수 분석을 위한 시간보다는 약 80% 이상의 시간이 데이터를 이관하고 저장하고 검증하고 형식 변경을 위한 전처리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한 곳에 통합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다양한 DBMS와 NoSQL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호수가 아닌 늪이 되어 더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또한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검색의 용이성, 해당 데이터의 품질 수준, 접근 권한에 대한 고려, 성능 보장 등 이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가상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아키텍처와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다수의 규모가 있는 기업은
유사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정계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계를 별도로 구성하고 데이터를 이관하여 주제 영역별로 DW를 구축하고 목적별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데이터 정합성을 위한 검증, 이기종 DBMS와 NoSQL의 통합 분석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원천 데이터에 대한 권한과 자원 이슈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이슈의 많은 부분을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는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 없이 원천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가상화는 이기종 DBMS와 NoSQL을 데이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각 담당자들이 목적과 권한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상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한 데이터 가상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DBMS와 NoSQL을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DW와 데이터 마트를 구성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데이터의 이동이나 저장은 없으며 논리적 구성인 데이터 카탈로그 기반의 메타 정보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권한에 따라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이기종 DBMS와 SQL을 물리적인 이동이나 저장 없이 바로 현업 담당자, IT 담당자, 데이터 전문가까지 바로 분석이나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며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훌륭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엑스 BI에서는 데이터 가상화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하이퍼 데이터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티베로, 오라클, 사이베이스, MS SQL, 그린플럼, MySQL 등 DBMS와 하이브와 같은 NoSQL, 반정형인 JSON, XML, 비정형인 이미지, 동영상, 센서 데이터 같은 실시간 데이터도 수집하여 통합 제공합니다. 가상화를 통해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숙련자를 위한 플로우 기반의 AutoML, 숙련자를 위한 MLLabs 같은 분석 기능과 대시보드와 다양한 차트의 시각화까지 제공합니다. 구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W은행의 운영 리스크 부분 뉴스 데이터 분석 내용입니다. 크롤링을 통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뉴스 분석 모델을 통해 정량화하여 운영 리스크에 반영하게 됩니다. I은행의 데이터 공유 포탈 고도화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공유 포탈의 이기종 데이터 원천을 가상화 기술을 통하여 물리적 이행 없이 은행 측에서 제시한 이기종 DBMS인 오라클, 티베로, MySQL, 하이브를 통합 분석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 담당자를 위하여 워크플로우 형태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쉬운 사용과 전문가를 위한 SQL 에디터 환경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H은행, K생명 등 금융권 외 대형 제조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가상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2008년부터 진행하여 현재도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공정 분석입니다. 국내 3개 공장과 중국의 1개, 미국 1개 공장에 공정 및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여 5개의 이기종 DBMS인 오라클, MS SQL, DB2, 그린플럼, 엑사데이터에 저장한 것을 가상화로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게 구현한 사례입니다. 중간 수집한 데이터는 서버 150대에 400TB이며 하루에 약 1TB의 추출을 하여 분석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 분석은 분석가 300명, 일반 사용자 3천여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가상화와 분석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대용량 데이터 중심의 가상화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한 팀엑스 BI의 하이퍼 데이터에 대해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상무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인텔 코리아 이인구 전무님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인텔 재온과 사용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 코리아 CSMP 팀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적화된 인텔 재원 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데이터에서 비롯됩니다.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유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미 없이 버려지는 데이터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기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금융, 의료,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텔에서는 엣지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거나 또는 데이터 센터 간의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이더넷과 실리콘 포토닉스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옵테인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은 엣지와 데이터 센터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텔에서는 아톰과 제온 CPU를 비롯해서 FPGA, GPU, VP 등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거쳐서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되고 데이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군데 병목 현상이 없이 데이터가 심리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또 소프트웨어 툴들을 이용해서 가속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인텔 재원 서버는 좌측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AVX512는 하나의 명령어로 512비트를 처리함으로써 FSOI 같은 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1.68배 성능 향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VNNI는 딥러닝 오브젝트 디텍션 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시 데이터의 처리를 최적화하여 최소 3배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 기능으로는 QAT와 XGX가 있으며 인텔의 XGX는 데이터 액세스의 인증키를 사용해서 보다 향상된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QAT는 암호화 복화를 하드웨어로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면서도 성능을 4배 이상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장 장치를 위해서는 AVX512와 ISAL을 적용하고 또 옵테인 메모리와 인텔 볼륨 매니지먼트 디바이스를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앞에서는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구성과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클라우드에서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성은 클라우드의 최적화, 그리고 워크로드 튜닝, 그리고 개발자를 위한 원 API가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클라우드 최적화에서는 3가지 툴을 추천하며 첫 번째로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의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그레이션 어드바이저 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옵티마이저로 클라우드에서 이 다양한 워크로드를 위해 할당된 자원이 적절하게 할당되어 있는지 또는 병목 현상이 없는지를 체크해주는 랜서파이의 클라우드 옵티마이저 툴이 있고요. 이 툴은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퓨팅 자원을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드웨어 견장사항을 추천함으로써 VM 사용을 높이고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툴입니다.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의 흐름과 처리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실행 경로를 찾아서 에이전트의 업데이트를 합니다. 에이전트가 업데이트되면 리소스의 스케줄링 및 우선순위가 최적화되어 성능이 향상되며 그래뉼레이트의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지속적으로 에이전트의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이런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워크로드 튜닝을 위한 클라우드 데브옵스 툴킷은
인스턴스의 성능, 또 이식성 및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컴파일러와 개발자 도구 및 코드, 라이브러 등이 포함된 가이드 모음이며 온프레미스 및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성능 벤치마크 및 시스템 구성의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있고 또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에 대한 권장사항도 최적화를 해줍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인텔 원 API 툴킷을 제공하고 있고 원 API 툴킷은 CPU, GPU, FPGA, 가속기와 같은 여러 아키텍처에서 개발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일 통합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이종 아키텍처에 대해 하나의 프로그래밍 모델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디바이스가 GPU에서 CPU로 변경되어도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원 API는 시클과 C++를 바탕으로 하는 오픈소스이며 병렬 컴퓨팅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최신 하드웨어의 첨단 기능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툴 및 최적화에서 두 번째는 오픈소스 콜래보레이션입니다. 인텔은 다양한 오픈소스와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텔은 리눅스의 넘버원 코퍼레이트 컨트리뷰터로서 플랫폼 출시 시점에 맞춰서 리눅스 커널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보안 관련 크립토와 해시를 위한 새로운 명령어를 지원해서 AES 또는 SHA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능을 향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파이토치 또 텐서플로우에서도 재원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해서 인공지능에서 각각 3.7배와 1.93배까지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성능과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테이블은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 대한 벤치마크의 몇 가지 예이며 이 숫자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새롭게 출시된 서버 플랫폼에서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 세대 인텔 제온 프로세서를 이용하면 성능이 향상되고 또 워크로드에 필요한 가상 머신 수를 조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성능 향상은 웹 서비스, 인공지능,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등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온 서버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온 서버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성능과 더불어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과 빠르게 증가하는 워크로드를 위한 확장성과 유연성입니다. 3세대 제온 프로세서에서는 보안을 위해서 인텔 시큐어 카드 익스텐션, 또 암호 가속화 명령어 지원, 인텔 토탈 메모리 인크립션, 그리고 인텔 플랫폼 펌웨어 어질렌스가 있으며 암호화 가속기는 하드웨어 명령을 추가해서 데이터 인크립션에서 공개키와 대칭키에서 각각 5.6배와 3.3배까지 성능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과 유연성을 위해서는 딥러닝 부스트, 인텔 스피드 셀렉트 기술, AVX 512, 인텔 원 API 등이 있으며 딥러닝 부스트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인공지능 성능을 1.7배까지 상승했으며 인텔 스피드 셀렉트 기술은 워크로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온 서버에서 지원하는 옵테인 메모리는 데이터의 분석과 같은 메모리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적합하며 옵테인 메모리를 사용 시에 성능대 가격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면 용량이 큰 데이터 파일에서 데이터를 쿼리하거나 또는 분석 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고 더 많은 VM을 지원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트랜잭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에 360억 건이 넘는 데이터가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텔 제온 아이슬렉에서 지원하는 XGX는 민감한 코드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XGX는 데이터 센터 등에서 잠재적 공격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암호화로 끝나지 않고 지정된 영역의 데이터 액세스를 통제하여 보안키를 획득 시에만 제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클라우드와 엣지 양쪽에서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정보로부터 의료 기록까지 모든 것을 암호화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요. 암호화는 컴퓨팅 집약적인 암호화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응답 시간과 전체 시스템 성능을 저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안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업 영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인텔의 최신 3세대 프로세서의 크립토 엑셀러레이션은 공개키, 대칭키 또는 암호화 해싱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획기적으로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인텔의 투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아키텍처, 오픈소스, 보안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균형 있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구 전무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티맥스 클라우드 온라인 세미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웨비나가 끝난 후에도 DD튜브 내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